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요, 여러분, BBTV였잖아요, 이름이. 근데 보니까는 제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동일한 이름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게 검색이 안 돼. 그래갖고 제가 열이 받아갖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경주 TV.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경주 TV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새로운 코너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업종을 좀 털어보겠습니다. 업종을 묻다. 제목 죽이지 않습니까? 어떤 업종이세요? 예,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업종은 뚜궁 건설 업종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건설 업종. 예. 이 업종을 묻다 코너를 제가 기획이라고 하니까 좀 거창한데 이 코너를 만든 이유는요.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말이 있는 거 아시죠? 왜 내가 사면 18 신발 주가가 내려가고 내가 팔면은 주가가 오를까?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겁니까?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팔아야 될 때 들어가고 네. 들어가야 될 때 파니까 그런 거죠. 그렇습니까? 그거는 왜 그래? 차트를 잘 못 보니까 지금의 매수 타이밍인지 매도 타이밍인지 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니까 그냥 덮어놓고 막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고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이게 사실 제가 오늘의 코너를 만든 핵심 이유 중에 하나인데 업황 투자라고 아시잖아요. 업황 투자. 잠시만요. 말씀하십시오. 예, 업황 투자도 당연한데 업황은 뭐예요? 업황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이분만큼 예. 업황에 대해서 전 섹터에 대해서 보통 업황이라고 하면 애널리스트가 많이 하잖아요. 각각 섹터별로 하는데 그렇죠. 이분만큼 근데 사실은 걔네도 몰라. 이분만큼 중요한 건 전 섹터에 대해서 아유, 또 이렇게 또 띄워주시고 네, 또 이렇게. 다양한 아유. 지식을 알고 계신 분이 많지 아유,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이렇게 띄워주시고. 간략하게 건설업에 대해서 맛만 보여드릴게요. 맛만 봐 이것들아. 네, 한번 예. 들어보세요. 맛있게 얘기해 보시죠. 예, 그래서 또 까먹었잖아요. 업황 투자 하시는 분은 업황 투자가 뭐예요? 업황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업황 투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그냥 뭐 가치 투자나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야. 차트 매매 빼고는 내가 뭔가 명색에 투자란 걸 하겠다 그러면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면은 주가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기회 될 때마다 해드릴 건데 오늘 건설업종은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뭡니까? 맥을 잘 짚어야 돼요. 첫 번째 건설업종 건설 산업의 특징. 첫 번째. 첫 번째 그게 그거라니까요. 첫 번째 건설 산업의 맥은 뭐냐? 특징. 두 번째 건설 산업에 있어서 호재와 악재가 뭔지. 호재와 악재가 뭔지. 그걸 알아야 내가 뭐 투자를 하든지 지랄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세 번째 건설업 관련 주식에는 뭐가 있는지. 똑같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그 기업이라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종이 살아나겠구나 싶다고 아무거나 덥석 사면은 전문용어로 좆됩니다. 예. 그렇죠. 다 달라. 건설사라고 해서 사업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현대건설? 아니요. 이건 그냥 보기 좋으라고 띄워놓은 거고요. 네. 건설 산업의 맥. 예, 일단 건설은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예? 경기가 호황을 이루고 활황을 이루어야 건설이 막 붐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건설에는 이제 크게 봤을 때 첫 번째 토목이 있습니다. 토목은 다른 말로 사회 간접 자본 SOC라고 그러잖아요. 토목은 뭐예요? 교량을 짓는다거나 터널을 뚫는다거나 철도를 놓는다거나 도로를 만든다거나 인프라. 항만을 부두를 짓는다든가. 인프라.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주택 사업 분야가 있어요. 이게 건설이죠. 예, 그거는 이제 아파트 지어갖고 이빠이 아파트 이빠이 데스네 때려 지어가지고 사람 사는데. 때려 지어갖고 분양하는 거. 토목은 물류고 건설은 사람 사는 데나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정리를 참 깔끔하게 잘해주시네. 귀에 꽂힌 것 같아서. 다음부터 진행하세요 혼자.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좀 캐파가 작은데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그래서 뭐 상가를 짓는다거나 뭐 교회를 짓는다든가 뭐 5층짜리 뭐 이렇게 조그만 뭐 오피스텔을 짓는다든가 뭐 이런 거 사무용 오피스텔 이런 거 다세대. 그런 거는 구찌가 작어 별 볼 없어. 먹을 게 남지 않지. 예,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분야가 이제 건설을 토목 주택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잡다한 거 기타 등등 근린생활시설을 짓고 뭐 이런 거. 네네. 근데 그 중에 어떤 것이든 경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토목 분야는 더 그렇고 주택은 말할 것도 없죠. 주택 분양 시장과 직결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다음 이제 또 그다음에 우리가 또 꼭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이 정부의 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휘둘립니다. 그렇죠. 정권이 좌파냐 우파냐 저는 그런 말을 물론 싫어하는데 왼쪽 정권이 들어섰냐 오른쪽 정권이 들어섰냐에 따라서 그렇죠. 부동산을 살렸다 죽였다 마음대로 막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금리는 안 끼는 데가 없어. 금리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금리가 뭐 어떻길래 그거는 이따 호재와 악재할 때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일단 맥이 그렇다. 그래서 그리고 건설 산업에는 또 여러 가지 그 뭐랄까 그 딸려 있는 식구들이 많이 딸려 있습니다. 건설도 종합 건설 기업이 있어요. 종합 건설 기업. 대표적인 게 현대건설, GS건설, 뭐 포스코건설, 우리나라 굴지 내놓으라는 대형 건설업체들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는 돈 되는 건 다 해. 즉 토목도 하고 주택 사업도 하고 뭐 잡다한 것도 다 지어. 그런 종합 건설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대표적인 게 서희건설 같은 건데 서희건설. 그런 거는 안 하고 맨날 그 잡다한 것만 지어. 교회 짓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만은 그 또 이게 그런 전문 건설 기업이 있고 돈 안 되는 장기업이겠네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 그러니까 종합 건설 기업을 전방 산업이라고 보면 그 밑에 줄줄이 딸려 있는 식구들이 있어요. 자, 건축 자재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건축 자재 전문 업체들이 있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니까 인테리어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뭐요? 또 뭐 있어요? 물어볼게요. 뭐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내가 지금. 건자재, 건축. 건자재 쪽이랑 또 네, 건축. 그다음 다 들어가죠 뭐. 시멘트 시멘트 업체, 레미콘 업체 레미콘도 있고 다 들어가지 안 들어가는 게 다 없겠죠. 들어가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이건 상식적인 거죠. 그런 업체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호황을 누리려면 전방 산업인 종합 건설 기업이 잘 나가야 돼. 그렇죠. 수주를 많이 해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건설 그 산업은 대표적인 수주 산업입니다. 맞아요. 수주 산업. 그래서 이 나중에 그 공시나 이런 데 재무제표 보실 때 손익계산서 보면 매출이 얼마 이번 분기에 매출이 얼마 일어났다 말 게 그 표시가 돼 있잖아요. 손익계산서에 보면.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요. 이게 좀 또 회계 쪽으로 가면 머리가 아픈데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회계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재무회계가 있고 세무회계가 있는데요. 거기 공시에 뜨는 그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얼마 이거는 다 재무회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이건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일단 수주를 했다. 그러면은 무조건 매출로 잡혀. 회계상으로. 근데 세무회계는 매출로 안 잡혀. 세무회계는 뭐냐면 이제 국세청에서 세금을 때리기 위해서 보는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수주는 했지만 아직 잔금을 다 못 받았어. 근데 무슨 세금을 냅니까? 돈을 그렇죠. 다 못 받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세무회계상으로는 그게 늦게 반영이 돼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투자자 입장에서 재무회계가 중요하다. 네? 그렇고 아까 하나 빠뜨렸는데 종합건설기업 중에 다시 얘기하면 토목이 있고 주택 분야가 있고 잡다한 근린생활시설 뭐 교회 이런 잡다한 게 십주구리한 것들이 있고 그거 못지않게 플랜트가 있습니다. 플랜트. 그렇죠. 삼성 엔진 그러니까 이 회사 이름에 엔지니어링이라고 붙어 있는 것들은 다 주로 플랜트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구나. 기름 파는 거예요? 아니요. 플랜트가 뭐냐면 대규모 장치 산업. 그래서 뭐 해수를 끌어다가 바닷물을 끌어다가 식수를 사용할 수 있는 또 공장 용수를 써먹을 수 있게끔 담수화 작업을 거친다거나 네. 그다음에 그 저기 원유를 들여와 갖고 정제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그 정유 회사들이 보면 엄청 크잖아요. 네네. 그런 게 그 공장 짓는 거 그게 플랜트 공사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 석유화학 업체들 LG화학이네 뭐네 그렇죠. 그게 그 대규모 장치 산업 그게 그렇죠. 다 플랜트. 그래서 그렇죠. 이 현대건설, GS건설 이런 데는 플랜트 공사까지 다 합니다. 걔네는. 그러니까 구찌가 엄청나죠. 그래서 보통 매출이 분기 매출이 조 단위죠. 그거는. 대단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하루에 끝내시기에 좀 아쉽지 않겠습니까? 건설업에 대해서? 아니요, 이제 엑기스만 하는 거니까 뭐 엑기스만. 엑기스만 그래도 네. 좀 아쉽습니다. 그거 어쩌라고요?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네네. 아, 어쩌라고?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 좀 부가적인 거는 또 제가 봐서 다음에 봐서 왜냐면 한 번에 다 설명을 해버리면 네네. 기억도 안 남고 지루하단 말이야. 저는 여러분들이 지루해하는 거 절대 용납 못합니다. 저는. 네, 말씀하십시오. 네. 뭐 할 말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맥은 그래서 이게 정리하면 건설 그 산업은 부동산 경기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이 되게 중요하다. 정부 정책, 그리고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다.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경기에 민감하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또 이 옆길로 새는 얘기인가? 그 국토국통부하고 그러면은 기재부 장관하고 이런 거 많이 봐야 되겠네. 얘네 뭐 하나?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씨부리는가를 항상 예, 항상 국토부가 눈과 보도했고, 귀를 열고 해야지. 좌파인지 우파인지 좀 보고. 그렇죠. 그리고 네. 정권이 또 네. 좋은 말씀하셨는데 네.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네. 99.9999%는 부동산을 찍어 누르게 돼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보세요. 못 누르잖아요. 아이 그거는 풍선 효과라서 영원히 때려잡을 수는 없는데 시도를 한다는 거야. 자꾸 네. 시도. 네. 트라이를 한다고 부동산 때려잡으려고. 네네. 반면에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은 부동산을 일으키려고 하죠. 예? 근데 네네. 지금 좌파 정권이란 말이야. 예,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네네. 이것만 놓고 봤을 땐 지금은 건설 관련주를 사면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 그냥 이 사실만 놓고 떼어놓고 봤을 안 때. 좋겠죠. 안 좋겠죠. 이것만 봤을 때는 안 좋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야, 근데 건설업종 피가 정말 싸네요. 동일업종 예. PR이 7배면은 지금 야, 보통 막 180대 삼성 SDI. 이게 좀 좌파 정권 때문에 이래. 삼성 SDI 예. PR이 180, 그죠? 186배. 그래서 요 얘기는 좀 이따 하고 네. 마무리할 때 하고 네네. 제가 이거 차트를 띄워놓은 이유가 다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저는 차트 매매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뭔가 설명하려고 띄워놓은 거고 네. 그래서 그 건설 산업의 맥은 요 정도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지루하면 안 되니까. 네, 그다음에 말씀하십시오. 오늘의 하이라이트 뚜둥. 누둥 뚱뚱뚱 그럼 건설 업종에 있어서 호재와 악재는 도대체 뭐냐? 호재와 악재. 호재가 있을 때 사야 돼요. 악재가 터졌을 때 사야 돼요. 당연히 물론 역발상을 한다면 악재가 터졌을 때 싼 맛에 그냥 싸게 살 수도 있지만 네. 그건 위험하다. 그건 그렇죠. 고수들이나 하는 짓이고 네. 보통 일반인 분들은 호재가 나왔을 때 또는 앞으로 조만간 호재가 터질 것 같다 할 때 사야겠죠. 네네. 상식이잖아요. 그럼 시간 관계상 제가 악재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 호재와 정반대가 악재니까. 그렇죠. 호재가 뭔지만 알고 있으면은 내가 샀는데 신발 내려가고 내가 팔았는데 신발 올라가고 그런 일은 좀 막을 수 있다. 최소화할 수 있다. 네. 예? 그 호재가 뭐냐? 제가 또 네. 자, 그럼 이제 호재가 뭐냐? 호재가 다른 말로는 주가 상승 요인이죠. 예. 일단 첫 번째 국내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어야 돼. 아, 그렇죠. 부동산이 막 버블 호황. 예전에 그 박근혜 정권 때 우리 또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그분은 내가 예전에 그 진투방에서 방송할 때 하도 내가 뒤딱 까가지고 누구를요? 좀 미안해 내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님 지금 어디 가시지 않았어요? 어디 들어가 계시잖아요. 조용한 데서 지금 혼자서 이렇게 조용하게 생활하고 계신데 말이 힘드시네요. 하도 많이 까갖고 내가 그분이 대단하셨던 분인데 너무 말년이 미안해요 힘드시네. 내가.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누려야 되고 말이 끊겼는데 그때 그래서 최경환 그 경제부총리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경제부총리님께서 증시를 또 띄우겠다 부동산을 띄우겠다 빚내서 투자해라 막 이렇게 부추기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러시더라고 또 오리발을 딱 내미시더라고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근데 하여튼 그 다음에 그리고 유가가 근데 사실은 유가가 예전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전이 나오고 뭐 그린 뉴딜이나 친환경이다 그래갖고 유가가 예전만 그렇게 별로 영향을 못 미쳐 경기에. 근데 그래도 보긴 봐야 돼. 유가가 고유가로 가야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그래야 중동의 산유국들이 돈지랄을 하게 돼 있어. 돈지랄 뭐야? 발주를 이빠이 데스네 발주를 막내. 프렌트 막 지어.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거 가서 이제 짓겠네요. 중동 가서. 중동에 가서 우리가 돈 받고 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70년대 중동 붐이 일어났잖아요. 오일 막 그때 그래갖고 떼돈 벌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오일 머니를 빨아들였죠. 근데 그때만큼은 지금은 그렇게 재미 못 볼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정부나 지자체의 도시정비 사업은 말이 도시정비 사업이지 뭐야. 재건축, 재정비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돼. 또 생각이 나는데 제가 항상 사람을 놓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기억나는 또 훌륭하고 위대하신 분 중에 또 예전에 그 서울시장 하던 오세훈 그 서울시장님 변호사 출신 그 애들 먹는 왜 그 식판은 뒤집어 놓으셔가지고 결국 사퇴했잖아요. 그분이 그냥 서울을 자체를 그냥 뉴타운으로 해갖고 이명박 아저씨도 그랬고 그냥 서울을 죄다 공사판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런 때 이게 건설 산업 호황을 누린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왜? 수주량이 막 증가하니까. 비유가 좋습니다. 이런 게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금리. 금리가 올라가야 될까요? 떨어져야 될까요? 떨어져야 돼. 금리가 올라가서 좋을 게 별로 없지 않나요? 금리가 떨어져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빚내서 집도 사고 막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꼭 그런 건 아닌데 왼쪽 정권이 들어서야 된다. 오른쪽 정권이 들어서야 된다. 왼쪽. 그렇죠. 아니죠. 호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우파가 들어가야겠죠. 오른쪽. 예. 근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좌파야. 물론 뭐 30번에 걸쳐서 대책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그놈의 풍선 효과 때문에
절대 안 잡히고 있죠. 안 잡히고 오히려 지금 뭐 가격이 뛰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요 정도가 이제 그 호재 크게 말해서 그러니까 개별 호재 말고 뭐 각 그 기업의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그 개별적인 호재 말고 그냥 업황 전체적인 평균적인 호재가 이런 것들이 호재다 그 뜻이에요. 그러네요. 그럼 지금 상황을 보세요. 국내 부동산 시장 호황입니까? 아니죠? 그죠? 네. 물론 부동산 가격은 아직도 안 잡히고 있지만 네. 철저하게 건설 그 기업 입장에서만 보자고요. 그렇죠. 지금 고유가입니까? 저유가요. 물론 좀 뭐 쉬었긴 좀 한데 살짝 올라오긴 왔는데 아직도 고유가라고 할 수는 없어. 제가 보기엔 고유가는 영원히 안 올 겁니다.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정육 공장 이런 공장이 다 폭파돼 갖고 다 싸그리 다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고유가는 힘들어. 그다음에 정부 및 지자체의 도시정비 사업,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막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야. 금리가 지금 어떻게 돼? 요거는 저 금리는 많이 떨어져 있죠. 네. 금리 올리기 힘들다고 봐야 돼. 반영됐고 빌레마크 다 냈죠. 그리고 지금 우파 정권이에요? 좌파요. 좌파잖아. 이런 것만 봤을 때 왜 건설주에 투자를 하냐 이거야. 어? 투자 안 해가지고 지금 피가 이 모양인 근데 것 같아요. 개별 호재가 떴다.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죠? 현대건설의 개별 호재 어마어마한 수주를 전년 동기 매출액의 80%에 해당하는 수주를 했어 이번에. 아니 그러면은 그냥 반짝하고 급등이 나오겠죠.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지금 건설업종에다 투자하면 자살행위다. 예? 그럼 악재도 얘기해요? 예, 어떻게 악재하고 이제 마무리. 근데 악재는 호재의 반대인데. 예. 악재는 뭐 아까 간단하게만 얘기했지만 말씀해 주시죠. 악재는 사회 간접자본 SOC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고 있다. 투자 축소. 지금 그 예산을 보면은요. 곧 있으면 내년도 예산도 나오겠죠.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작년에 발표했던 올해 2020년도 예산을 보면 제가 그걸 지금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미안합니다, 여러분. 전체 550조인가 560조 예산 중에서 SOC 부분 그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었어요. 당연하죠. 좌파 정권인데 대신에 어느 부분의 예산을 대폭 늘려놨다? 복지 쪽이에요. 복지 예산을 이빠이 데스네 늘려놔가지고 뻔한 거죠. 이런 것만 봐도 올 한 해 2020년도는 건설업종은 개별 호재가 있지 않고는 가기 힘들겠구나. 이렇게 딱 빨리 판단을 하셔야죠. 그러네요. 네? 네. 그 다음에 악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악재. 강력한 부동산 대책. 예? 이런 거. 주택시장 규제. 예를 들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금 그러고 있죠. 정부가. 규제. 중과세를 때려버린다든가. 정부 규제. 대출 돈 빌리지 못하게 하려고 대출 억제 정책을 쓰고 있다든가 뭐 이런 거. 규제, 억제 정책. 그리고 아까 금리 인하는 호재인데 반면에 금리 상승은 악재다. 악재. 그렇죠. 그리고 전국의 아파트 분양 물량 자체가 그러니까 공급량이 줄어버려. 공급량. 이런 거 다 악재죠. 공급량. 그리고 미분양 더 큰 악재야. 미분양. 분양이 안 돼. 분양이 신발 분양이 안 돼. 아무리 이빠이 주택 뭐 쌓아놔 빚내 갖고 또 했는데 건설사 부도나겠네. 분양이 안 돼. 재개발 뭐 이런 거. 커지겠네. 이런 경우는 특히 주택 사업 비중이 높은 그런 건설사들은 아주 치명타입니다. 그렇겠네. 종합 건설 기업은 주택 사업이 지금 잘 안 돼도 다른 데서 어느 정도까지는 벌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토목 사업 SOC를 대량으로 외국 가서 수주를 해온다든가 플랜트를 대량으로 수주를 해온다든가 그걸로 좀 보충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주택에만 매달리는 업체들은 이게 힘들어. 예? 그리고 뭐 악재 좌파 정권이 수립된다든가 뭐 이런 거. 대략 이게 악재고요. 그리고 끝으로 정리하고 끝내시죠. 예. 그 관련 기업들은 오늘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현대건설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주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죠, 주가죠. 주가인데 앞으로 예측과 현재 시점과 앞으로 대응 방안을 제일 궁금해하시죠. 그거 기대해 주세요. 곧 나옵니다. 아시겠죠?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곧 나옵니다. 업황을 알려드렸어요. 곧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금 건설업의 주가가 디데이 되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